안녕하세요, 하이킹입니다. 네, 오늘도 10월 4일 촬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좀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10월 4일 날 촬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엊그저께, 그러니까 지난 방송 때 했던 내용 중에 댓글로 한 분이 지방은 안 오른다는 이야기를 써주셨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이제 뉴스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대구 막 미분양 나가지고 이제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할인 분양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모델하우스 와갖고 막 의자 던지고 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구에 있는 뭐 수성구 만촌 자이르네 아파트라는 건데, 이때로 해가지고 지금 가격 보면 2억 2천 올랐어요. 2년, 한 1년 6개월 됐는데 2억 2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오른다, 뭐 지방은 오르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조금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그 2030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였는데, 그렇게 생각을 이제 접어버릴까봐 2030들의 생각을 또 접으면 빨리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준 메시지가 조금 좀 방해가 될까봐 준비를 해드렸고, 대구 수성구 하면 사실 좀 대구에서는 메인 지역이라 그렇다라고 생각하실까봐, 또 뭐 10억 이상 뭐 신축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좀 다른 것도 몇 개 더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전주, 전북 전주고요. 이것도 뭐 한 1년 6개월 동안 30% 올랐죠. 1억 2천. 네. 그러니까 뭐 한 4억 초반에서 이제는 5억 좀 중반까지. 그리고 청주 복대동도 지금 한 26%, 27%. 1년 10개월 동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격이 좀 있는 거니까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실까봐 이번엔 좀 다른데, 좀 더 지방, 춘천, 춘천 또 여기도 뭐 안 오른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원래 가격이 그렇게 크게 높은 게 아니야. 2억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10개월 동안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종에서도 약간 메인 말고 조금 더 급지 떨어지는 것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른다. 서울 아니어도 오른다. 지방도 오르고 서울도 오른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체크해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거는 지금 가장 핫한 금투세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저 말고도 좀 경제나 주식 전문가 분들이 진짜 좀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주식이나 이제 이런 세금에 대해서 조금 기초 지식이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기초적으로 좀 간단하고 쉽게 그냥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고 이 정도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거나 저희가 이복현 금감원장 이런 뉴스 봤을 때 뉴스를 어떻게 좀 이렇게 풀어가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뉴스 보는 법을 제가 뉴스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최근 뉴스에 뭐 서울 학급당 10명 뭐 폐교, 뭐 벌써 7번째 뭐 초중고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다. 팩트고, 뉴스니까 거짓보다는 팩트가 맞죠. 근데 뉴스는 솔직히 말하면 그날 뉴스를 보면 한쪽 눈을 좀 가리고 보는 뉴스를 보는 시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인구가 이미 1,000만 인구가 끝났고 경기도나 인천으로 빠져나간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결국 빠졌어요. 인구가 빠졌으니까 그 인구만큼 학교가 폐교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반대로
인구가 늘어난 경기도를 데이터로 보면 경기도는 지금 10년간 꾸준히 늘고 있어요. 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학교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같이 해주면 서울의 인구가 빠져서 경기도로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갔고 그래서 경기도의 학교는 늘고 있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뉴스는 약간 공포랑 불안을 주는 매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울 뭐 위기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로 인원이 왜 많이 빠져나갔냐 하면 또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이제 하면서 서울의 뉴타운 317곳 해제를 했죠. 거의 다 해제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이렇게 아파트로 좀 재개발하려고 했던 거를 다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창신동에다가 저렇게 벽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요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네, 여기 창문 보이시죠? 근데 여기 또 사람들이 이제 뭐 벽화 뭐 체험이다 뭐다 이래서 막 구경을 가요. 네. 근데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세금이 대충 900억? 제가 알기로는 9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10년이면 물가가 거의 2배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이면 현재 가격으로 한 2천억 정도 넣어서 저 벽화를 그린 거죠. 저기에 우리가 원하는 건 저 벽화가 아니라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 우리가 살기 좋은 아파트를 원했던 건데 지금 그거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더 비싸지고 그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신축이 되는 서울 아파트는 더 비싸지고 귀하니까. 근데 이제 경기도는 그나마 좀 생겼으니까 글로 다들 이사를 가고 그렇게 인구가 빠지고 그러니까 학교가 축소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현재를 보기 위해선 과거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뉴스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컵 대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건설 시설이 막 공사하는 실력이 세계 탑인데 요거 짓는데 한 15년 정도 걸렸어요, 사실. 그리고 역대 한강 다리 중에 제일 오래 걸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2011년 취임해서 박원순 시장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다리 하나만 놔주면 시민들 요 위로 요즘은 러닝도 하고 뛰기도 하고 교통량도 좀 더 줄고 좋은데 결국에는 정말로 시민을 위한 걸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 뉴스가 나오기까지 과거를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뉴스 보는 법에 대해서 좀 먼저 몸풀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금투세, 금투세가 어떤 건지, 왜 이게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것도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과거를 같이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초에 윤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폐지하겠다고. 근데 원래는 이제 22년도 12월 달에 25년도에 하겠다고 유예를 시켰어요. 그리고 22년 6월 달에 이렇게 발표를 했죠. 유예를 하겠다. 근데 이걸 결국 뒤로 가보면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23년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윤 정부 들어서서 요거를 23년도에 할 거를 2년 유예해서 25년에 하겠다로 말을 바꿨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금투세라는 말이 이제 나온 말이 아니고 요거는 사실 거의 한 4, 5년 전 코로나로 정신없을 때 딱 20년 6월이면 다들 코로나로 정신없을 때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많은 것에 관심이 있던 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금투세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주식으로 돈을 벌면 그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여태까지 어떻게 바뀌었냐면 2000년부터 보면 한 기업,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럼 이 기업을 총 지분의 3%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해요. 대주주. 그리고 뭐 1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냈다. 그러면 대주주.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했던 걸 지금 이렇게까지 바꾼 상황이에요. 23년 12월 달에 1%만 갖고 있어도 대주주로 인정을 하고 50억 정도의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라. 대신 한 종목, 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종목. 근데 이게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 땐 1% 동일하고 15억 이상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10억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라. 이것도 그나마 윤 대통령 와서 좀 이렇게 늘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과거를 같이 봐야 돼요. 과거를.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누구를 유혹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약간 세금이나 이렇게 숫자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천천히 갈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이하, 뭐 기본세 20%, 지방세 2% 같이 붙여서 22%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3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27.5%의 수익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개 종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한 개 종목.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아니면 뭐 네이버, 아니면 뭐 JYP, 엔터,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이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총 지분 중에 1% 이상을 가져야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소득세는 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었다. 네, 거의 없었다. 그리고 손익통산이 없음이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요거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시거나 뭐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주식으로 500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네, 제가 1000만 원 갖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5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올해 다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사실 손익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작년에 500만 원 손해를 본 건 그냥 손해를 본 거고 대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세금은 없었어요. 네, 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작년에 500만 원을 손해를 받고 올해 1000만 원을 만약에 수익을 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세금을 붙인다 하면 요것만 떼가지고 세금을 내라는 소리예요. 이게 손익통산이 없다. 네, 요 이야기예요. 요게 손익.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익통산이 현재는 없다. 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금투세를 주장하고 있는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법에 이제 손익통산이 사실은 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그 부분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에요. 왜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내가 원치 않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작년엔 손해봤고 올해는 수익을 보면 좀 이거를 이렇게 같이 일반 우리 사업자한테는 적용해 주듯이 주식 투자자도 사업자잖아요. 투자 사업을 하는. 그래서 요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말하는 이제 금투세법은 이제 적용 대상이 바뀌어요. 아까는 한 개 종목에 1% 이상 대주주가 되거나 아니면 뭐 50억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모든 투자자로 바뀝니다. 모든 투자자. 네, 그 조건을 없애는 거죠. 대신 소득공제를 해줘요.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세율은 동일해요. 네, 세율은 동일해요. 그래서 아까는 한 개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모든 주식의 이익의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LG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이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은 공제를 그나마 해주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개인 세금을 부과시키고 대신 손익통산 2월 3년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손해를 본 게 만약에 3년 있다. 그럼 그것까지 인정을 해서 해주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500만 원 손해를 보고 10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올해. 그러면 올해는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죠.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왜 금투세가 무슨 이야기다, 금투세 말을 하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이해를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표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현재 금투세가 아직 시행은 안 하니까 현재 보면 개인 투자자가 양도차익이 1억 5천만 원이 났어요. 그러면 과세 대상이 일단 아니에요. 네. 그럼 세금을 안 내겠죠. 네, 일단 그러면 세금을 안 내겠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대주주예요, 대주주. 네, 한 종목의 1% 이상을 갖고 있어. 그리고 양도차익이 1억 5천이 났어요. 그럼 대주주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돼요. 그리고 뭐 소득공제가 없는 상태에서 1억 5천만 원 내면 22%를 세금을 내면 3,300만 원을 내요. 자, 근데 이제 금투세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개인 투자자인데 1억 5천만 원 똑같이 양도 차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을 공제받고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요. 그러면 22%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여기서 사실 이 22%를 조금 잘 기억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네, 22% 기억하고 계시면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왜 22%가 중요한지, 사람들이 이걸 왜 이야기하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세금은 2,2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줄죠. 소득공제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금투세 전에 주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15,000명이었어요. 15,000명. 근데 금투세를 적용하면 그게 22년 이렇게 추산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10배가 늘어난대요. 네. 이 전에 수익 냈던 거를 비교해 봤더니 10배가 늘어난대요. 이렇게 해서 세금을 좀 많이 내라는 이야기죠.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세금을 많이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당연히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다긴 한데, 이게 조금 애매한 건 이따가 뒤에서 같이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개인들이. 네. 왜냐면 안 내던 걸 내게 하는 순간 너무 아파요. 네. 네. 안 맞다가 조그만 자로만 맞아도 되게 아파요. 그래서 좀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민주당이 그러면 찬성하는 이유는 맞는 말이긴 한데,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이거는 사실 조세 뭐 법에 있는 말이죠. 이런 거 갖고 와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금투세를 찬성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세금이 맨날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하니까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 사례를 갖고 와요. 미국이랑 일본도 금투세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뭐, 자기들 좋은 것만 끌고 와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아까 22% 기억하시라고 한 이유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연초, 상위 10위 연초부터 이제 9월 말까지 보시면
네, 지금 수익률이 이래요. 삼성전자, 뭐 네이버, 뭐 삼성 SDI, 뭐 SK 하이닉스, 네, 세 개 빼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미국 주식, 네, 미국 주식은 연초부터 동일한 기간으로 봤을 때 하나 빼고 네, 상위 10개가 전부 다 수익이에요. 수익. 네, 전부 다 수익이에요. 근데 제가 22%를 좀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해외 주식을 지금 투자할 때 우리가 250만 원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22%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미국 주식을 투자하나 국내 주식을 투자하나 22%에 대한 세금이 동일해져요. 그럼 동일해지면 어차피 더 돈을 많이 버는 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뭐, 좋게 표현하면 외화벌이를 해오는 거고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국내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회사는 그 투자금을 갖고 또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겠죠. 네. 그러면 국내 기업이 무너지겠죠. 국내 기업이 무너지면 내 직장이 잃는 거예요. 네, 직장이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 아까 미국 사례 갖고 왔는데 저도 미국 사례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미국은 사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또 세금을 좀 많이 깎아줘요. 네, 많이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마련을 해줍니다. 네, 1년 이내 팔면 좀 이렇게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붙이고 1년 이상 장기 보유에 대한 세금을 좀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클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게 기업도 크고 세금을 적게 내게 만들어주면서 세금을 많이 안 내니까 개인도 이익을 많이 가져가겠죠. 네. 그럼 이제 갖고 왔던 일본 사례, 동일하게 일본 사례. 최근 뉴스거든요. 네. 이번에 뭐 총재 당선 바뀌었죠. 그래서 보면, 네. 이분도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바뀌자마자, 네. 1990년 이후 최대 하락폭 기록. 이유는, 네. 금투세 강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례를 갖고 왔을까요? 네, 이게 민주당의 이야기예요. 그냥 선진국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좀 찾아보는 네, 이런 시간을 가졌고 그럼 국민의힘에서 금투세를 좀 반대하는 이유. 네, 반대하는 이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이 위축이 되겠죠.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세금 낼 거 다 요즘 개인주의인데 미국 투자를 하게 되겠죠. 더 돈을 많이 버는 곳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중과세. 요거에서 약간 불공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뭐 기관 이런 건데 요것도 네,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투자를 안 하니까 세수가 좀 감소가 될 수도 있죠. 네. 세수가 감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손 큰, 네, 오히려 투자금이 크신 분들도 빠져나갈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자금 이탈되면서 국내 기업이 무너지고 국내 기업이 무너지면 직장을 잃게 되고 직장을 잃으면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9월 30일에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네, 낫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네, 이게 한국의 현실이고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게 사실 좀 커요. 외국 투자자들.
네, 우리가 미국 투자하듯이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하는 금이 돈이 좀 빠져나가는 게 크더라고요. 이게 왜 이중과세로 좀 불공정하냐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미국 투자를 할 때 미국에 세금 안 내거든요. 네, 우리가 수익을 실현을 했어요. 우리가 뭐 엔비디아 아니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로 뭐 테슬라 이런 걸로 우리가 수익을 냈어요. 뭐 1억 정도의 수익을 냈어. 그럼 22%의 세금을 어디다 내요? 미국에 내요? 아니, 우리 한국에 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외국인들도 한국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네,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네, 내지 않는데 개인은 내야 돼요. 개인은 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서 외국인은 안 내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는 안 내던 걸 내야 되죠. 이제. 그럼 요거는 또 불공정한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또 기간, 우리가 기간이라고 말하는 건 크게는 국민연금 뭐 이런 이제 뭐 큰 회사들을 말하는데 법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회사들도 법인 회사를 차려서 법인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 소득세를 적용을 받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했던 손익 부분에 대해서 10년 2월이 있어요. 원래 법인은 원래 10년 2월이 있어요. 사업체라서 10년 동안 기존에 원래 손해를 보고 있었어. 내가 만약에 뭐 물건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법인 회사인데 이 법인 회사로 주식 투자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장사를 하는 거에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주식으로는 돈을 벌었어. 그럼 요거를 또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또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법인세를 좀 줄일 수 있죠. 근데 개인은 그런 거 없죠. 월급 받고 하면서 그냥 소득세 다 내고, 증권거래세 내고, 금투세도 새로 생겼으니까 이것도 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 개인한테 너무 많이 나쁘다. 그래서 제가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과세 불공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게 현재 국힘에서 좀 반대하는 이유가 약간 이런 거예요. 네. 왜 개인들한테 더 손해를 끼치느냐. 왜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더 손해를 끼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되면 금투세를 민주당이 왜 찬성을 하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핫이슈였죠. 지난주 인버스 투자를 하셔라.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한국 주식 투자를 잘 안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 거의 부동산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크게 잘 모르고 있다가 이거 굉장히 이슈가 크길래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일산에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고, 네, 일산에 블로그에서 캡처해왔고, 이 사람께서 이분께서 이렇게 금투세를 적용하면 우하향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식의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걸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주식 팔아서 이렇게 노인들한테 사지 말라고 그랬고,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노인분들이 여윳돈 있는 걸로 국내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 기업들이 클 수 있는 그 돈이 마련이 되거든요. 근데 사지 말라고 하는 건 기업을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나쁘다. 네, 그냥 안 사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부를 해서 좀 위험한 투자는 하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지만 좀 나았겠죠. 오해를 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김영환 이분도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시장 우하향 가면 갈수록 망한다고 확신한다면 인버스 선물에 투자해라. 근데 선물까지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할 건데요. 인버스
네, 인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일종의 역투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뉴스에서 자세하게. 그래서 이 인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이게 뭐 영어 단어로는 뭐 역이 뭐 역방향, 뭐 정반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이 뭐 20% 하락한다 그러면 반대로 20% 수익률을 얻는 투자 상품입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그래서 욕을 먹는 거고, 근데 이제 주식을 막 하신 분들은 좀 어색하신 단어일 텐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든 목적은 하락장 때 손실을 좀 방지하려고 만들어진 상품이지, 이거 가지고 뭐 베팅해라 이런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주식 투자는 이런 투자잖아요. 네, 저가에 사서 이거 우리나라 주식이에요. 네, 현재 네, 딱 1년 만에 거의 한 3배 된 투자인데 회사인데 어딘지는 제가 일부러 가렸어요. 제가 뭐 이런 거 추천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 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네, 그리고 요거를 처분했을 때 이제 그게 나의 돈이 되는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주식인데 사실 이렇게 종목을 보면 인버스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인버스라는 단어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상품에 똑같이 주식처럼 우리가 돈을 넣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지정한 네, 뭐 코스피 종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떨어지면 반대로 수익을 얻는 약간 이런 이게 이제 전체적인 뭐랄까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상품이지 사실은 이거를 하라고 하는 건 네, 이건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국민의 뭐 표를 받은 자기들이 말하는 게 국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거에 베팅을 해라 라고 한 건데 아까 뉴스나 제가 지난번에 이복현 금강원자 본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좀 이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누군지도 관심 없어서 몰랐던 사람인데 그냥 찾아보니까 요즘 이게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출간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 마인드가 이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끝났다. 여기 투자하지 마라를 자기가 뭐 윤정부 1년 6개월에 대한 경제 보고서를 책으로 썼대요. 네, 이게 책 표지입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책 표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력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경제를 잘 알아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 국내 정치를 사내 정치처럼 하는 거 아닐까? 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발언 이후로 코덱스 인버스 시장이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지금 이게 9월 25일이고 저분이 아마 24일인가 27일인가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수익률이. 결국 저분이 말한 대로 하면 수익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힘들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금투세는 좀 그리고 인버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나 좀 이런 약간 좀 심각한 고민을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되고 오늘 좀 지금 이야기가 뉴스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금일도 지금 10월 4일이니까 근데 이제 10월 2일 날 이런 이야기와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뭐 이참에 뭐 지도부 금투세 유예해서
폐지로 가닥을 잡는다 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거의 제목만 보고 내용을 잘 안 보죠. 저도 사실 그렇기도 한데,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 기사에 쓰여 있는 거 제가 그대로 복사해 온 거예요. 금투세를 1, 2년 유예해서 덮어두면 대선을 앞두고 당이 또다시 혼선에 휩싸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있으면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대선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때 지난 대선 때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좀 표가 많이, 민주당이 갑자기 무너지고, 네, 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유예하자. 그래서 덮어두자.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한 뒤에 다시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만 보면, 아,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들의 이렇게 막 반발하는 말을 듣고 폐지로 마음을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네, 요 제목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속뜻이 또 이것까지 기사가 쓰여 있어요. 네. 집권한 뒤에 재추진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게 당내 의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약간 법원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는 거랑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막, 예를 들면, 이혼을 할 때 합의금 내지 않으려고 좀 억지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걸 좀 같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이런 당내 의견이 나온다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제가 말이 조금 더듬는 건, 죄송한데, 원래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좀 거친 말을 많이 하다가, 거친 말을 안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들었던 부작용 중에 가장 큰 거, 네, 가장 큰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이죠. 부동산 주식인데, 지금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이미 부동산은 한번, 네, 좀 부작용을 심하게 만들어 먹었어요. 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 먹었냐면, 네, 보시면 21년 3월 31일 날, 네, 한겨레 신문, 한겨레뿐만 아니라 모든 뉴스 나왔던 건데, 임대차법을 대표로 발의한 박주민. 근데 이렇게 대표 발의지, 요 밑에, 요런 거 이제 발의서를 보면, 그, 공동 발의한 그 의원들 명단이 쫙 있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입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대표 발의한 박주민이, 네, 법 통과 한 달 전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했대요. 얼마나? 9.1%. 네, 9.1%. 네, 근데 그 박주민이 누구냐라고 하면 요 분이거든요. 요 분. 네, 막 여기 사람들 막 그런데 저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네, 세월호 때 인권 변호사 하면서 네, 이런 퍼포먼스로 국회의원이 되었죠. 대단해요. 네, 대단해요. 이런 퍼포먼스로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권 변호사라고 말을 한 사람이 네, 자기 그 임차인한테 이렇게 대폭 올렸어요. 발의하기 언제? 한 달 전에.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 두 얼굴의 사나이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봐도 두 얼굴이고 국민을 위해서 이런 발의를 했다는데 자기는 하지 않았죠. 그럼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전세 임차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어떤 역효과가 있었냐면, 네, 전세값 68주 연속 상승, 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고요. 이거 딱 그냥 봐도 엄청 좋은 집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옛날 주공 아파트거든요. 여기 어딘지 아는데 옛날 주공 아파트, 옛날 주공 아파트. 근데 여기에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 제비 뽑기를 하고 막 이렇게 정말로 줄 서서 보고 이러던 적이 있어요. 이러던 적이. 네. 이게 딱 4년 전입니다. 네, 발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홍남기 이분도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당시에도 4에서 6개월 전세 가격 뛰는 양상이 있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솔직히 저는 이때 이거 보고 정말로 와 진짜 좀 미쳤다 싶었던 건 저게 80년 후반이거든요. 전세 기간을 원래 1년이었는데 2년으로 올렸던 게 80년 후반이에요. 근데 그때 전세가가 엄청 뛰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요 임대차 3법을 발의하고도 전세가 뛴 게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4년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뛴 거예요. 네. 근데 1년치 받던 임대보증금이 2년으로 바꿨을 때 2년치를 받았기 때문에 뛴 거거든요. 2년치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원래 이렇게 뛰었다. 그러니까 알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한 거는 뭐 나쁘지만 모르고 해도 나쁘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용서라는 걸 할 수 있고 내가 납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 한 건 정말 좀 그렇죠. 좀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더 웃긴 건 집주인, 이 홍남기 부총리의 집주인도 집 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집을 빼줘야 되거든요. 이런 지금 이 임대차 3법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외에는 이제 집을 임차인이 빼줄 수 없게끔 해놨고, 그래서 이분도 전세 난민이 돼서 놀림거리를 많이 당했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 3법이라는 건 아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시겠지만 원래 전세 기간이 우리가 2년이었는데 임차인이 2년을 내가 더 살겠다라고 요구를 한다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 5% 이상 시세랑 상관없이 5% 이상 올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놨었던 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하면 전세가가 오를 거라는 걸 경제부총리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그럼 4년이 지난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말했던 4에서 6개월은 오를 수 있어. 근데 그 이후엔 안정될 거야 라고 말을 한 취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보시면 이게 전세 물량이거든요. 물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네이버에 있는 우리가 보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전세 물량이 얼마나 있다라는 건데 보통 제가 이걸 왜 24년 3월 이렇게 봄으로 했냐면 봄하고 가을이 보통 이사철이고 보통 나가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딱 4년 정도가 지났죠. 2020년 가을에 시작을 했으니까 임대차 3법 그 계약갱신 청구권 그래서 딱 지났으니까 보면 물량이 엄청 감소를 하고 없어요. 그리고 사실 가격도 엄청 올랐죠. 요거만큼 올랐어요. 그리고 서울은 이렇게 다시 이거 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둔촌 주공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금 거기가 이제 11월 입주하면서 지금부터 전세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조금 여기에 이제 쌓인 거지 그 외에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것도 없었으면 더 바닥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없죠. 인천도 없죠. 광주도 없죠. 울산도 없어요. 대구도 없고 부산도 없고 세종도 없어요. 뭐 페이지수 채우기 위해선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전국적으로 물량이 다 없어요. 그러면 전세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세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결국 또 전세금은 오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야기한 것처럼 신혼부부들 이야기했을 때 그 두 번째 제가 정부에서 만든 시그널 전월세가 불안정할 거다라고 정부는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부는. 그러니까 좀 그런 시그널하고 현재 상황을 같이 보시면 좀 눈에 들어오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지만 이분이 얘기했던 5분 연설 있어요. 5분 연설. 네. 지금 네, 국회의원 이번에 떨어지셨죠? 네, 전현희한테 떨어졌죠. 네, 이분 이 연설은 이 5분 연설을 들어보시면 정말 네, 피토하듯이 하거든요. 이거를 들어보셔야 돼요. 저는 이걸 무조건 다시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찾냐면 그냥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정말 정말 이 경제학의 정말로 교수로서 완벽한 네,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들어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정권이 문제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왜 이런가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약간 이게 이제 프랑스 철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말한 게 조금 와닿더라고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있던 건데, 결국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당연히 이렇게 정권이라고 하죠.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모든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죠. 네. 그걸 봤을 땐 현재 우리들의 수준이, 경제적인 수준이 저런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끔 만든 거와 현재 금투세가 좀 많이 안 받는데 이걸로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피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 이거 자체가, 저는 그들을 욕하기보다 그들을 뽑은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50분 했네요. 그래서 금투세랑 인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 추가적으로 발전이 되면 또 이야기를 준비할 거고, 아니면 이 정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